지진 해일은 인류에게 큰 피해를 끼칩니다. 2004년의 인도양의 지진 해일은 대형 참사로 기록됩니다. 歴史記録に残っている中で一番大きな被害をもたらしたのは2004年度インド洋津波です。これは死者が23万人ぐらいという非常に大きな被害をもたらしました。マグニチュード9クラスという非常に大きな地震だったということ。それからそのような大きな地震がインド洋で発生するとは思わ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そのためにインド洋ではその津波に対する備えというか、まず津波という知識もなかったし、津波に対する備えもできていなかった。 이토록 위험한 지진 해일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지진 해일은 해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화산 분화나 아니면 해저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에 의해서도 바닷물이 출렁이는 경우에 지진 해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1983년에 평화롭던 어촌 마을을 당혹해 한 지진 해일. 당시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그 당시에 동방바제 거기 우리가 좀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었는데 그때 오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가 빵 하고 소리 크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건 뭔가 하고 있다 보니까 물 수온이 점차 물이 불더라고요. 1983년 5월 26일 오후 한반도 동쪽 해상과 서해 남부 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전반적으로 맑은 날씨에 해상의 물결도 비교적 잔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이상이 감지된 울릉도 기상관측소. 그 경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쪽에 이제 도동 앞바다에 파도가 높아지는 것다, 해수가 이상하다. 울릉도는 동해안의 가장 동쪽 라이플라인 지역입니다. 눈으로 관측된 이상한 기상 현상이 발견되자 주민들은 다수의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5월 26일 오후 1시 30분을 전후해서 파고가 낮은데도 해안으로 밀려오는 물결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고 있는데 마침 1시 40분경에 도동 임금소 직원으로부터 도동항의 해면이 높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고 다시 또 10분 후에 2차 제보가 있었습니다. 무심코 있던 주민들. 맑은 날씨에 평소와 다른 바다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그날따라 파도는 별로 높지 않았는데 해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리가 상당히 많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해상 상태가 이상 상태라고 느끼게 된 것이죠. 울릉도에서 이상 관측이 되고 있는 와중에 동해안의 다른 지역은 어떠했을까? 맑았고 좋았는데 별일이 없었는데 지진 해일이 일어났다, 물난리가 났다 해서 학생들 하교하지 말라. 바닷물이 들어오는 모습은 사뭇 낯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그 당시에는 항구의 물이 전부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년들은 저 항구 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물고기도 죽고 뭐 그런 장면도 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약 하얀 파도 같은 것이 그 지진 해일이 밀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각 기상 관측소에서는 해수면의 이상 상황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을 해안에 급파를 해서 현지 관측과 주민들의 목격담을 청취도록 하고 도동이라는 데서 좌측으로 돌아가지고 길로 계속 걸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 해안 있는 마을을 다 걸어가면서 그 사이 이제 여러 사람도 만나고 바다 상태가 이렇게 다르고 당시 저동 검조소의 자기지 진폭이 평소에는 0.3cm에서 0.5cm 가량 됐습니다만은 당일 1시 17분에는 최대 진폭이 126cm로 이 기록은 저동 검조소가 생긴 이후 처음 겪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지진 해일의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해상 상태의 이상 현상은 1시 50분경에 강릉지방기상대에 1차로 보고를 하였고 또 2시 40분경에 현재 상태를 자세히 정리해서 2차로 강릉지방기상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5월 26일 11시 59분 55초. 규모 7.7의 강진이 일본 아키타시 북서쪽 140km에서 발생했습니다. 동해의 해수면이 높아지게 됩니다. 속초 관측소에서는 오후 2시 주민의 제보를 받고 현지에 도착하자 항구 안쪽으로 바닷물이 들어올 때와 빠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큰 강물이 흘러가는 물살같이 빠르게 흘러나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한 번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서 빠져나간 후 다시금 재차 바닷물이 밀고 항구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1차 지진 해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것이 물이 이제 빠지고 제가 여기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2차 해일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항구에 물이 빠진 거는 처음 느꼈거든요. 항구의 바닥에 물이 전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겁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분이 그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장에서 계속 밀려 들어오는 부분부터 이제 촬영을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도망가면서까지 이제 촬영을 이제 하게 되었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자 어민들은 그 사이에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그 물이 줄 때는 서서히 확 빨려 나가고 또 뿌릴 때는 물이 나왔는 속도 마치 갑자기 확 불더라고요. 불어가지고 어선들이 육지에 막 올라왔고 그 당시 큰 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큰 배들이 육지에 올라올 정도 되면 엄청난 물이 불었다는 얘기죠. 물이 줄었다 불었다 줄었다 불었다 하다가 갑자기 물이 확 빠져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저 동방파제 저 빨간 등 되는데 저기가 웅덩이 크게 있어요. 웅덩이 커. 그걸로 이제 물이 막 빨려 들어가니까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주민 선배 두 분이 거기 이제 빨려 들어가 돌아가시고 좀 있다 보니까 그게 물이 다시 불어가지고 주변에 해안 주변에 주택들 침수되고 바닷물이 지진에 의해 영향을 받다 보니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데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기에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물이 줄었다 불었다 그 지켜만 보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생각조차도 하기 쉽지 않지요. 임원항뿐만 아니라 삼척항도 지진 해일에 의한 피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험한 줄 몰랐지요. 뭐 저거 뭐 물이 지나가겠거니 하고 모두들 뭐 처음에도 그랬으니까네 괜찮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모두를 도로 위에서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룻배가 또 밀려가고 어선들이 밀려서 저 구석으로 계속 밀려다니기 때문에 다 신기해서 이제 구경을 하던 차에 쓰나미가 이것이 금방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그 지진 해일로 인해 가지고 도로까지 이제 넘치자 사람들은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이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골목으로 이제 도망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촬영을 또 시작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이 밀려오는 속도는 도랑물이 흘러가듯이 그 정도의 속도로 아주 굉장히 급하게 밀려왔으니까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해일이 밀려왔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주민들은 평생 처음 겪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어민은 이 당시 인명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이유는 사건 발생 시각이 비교적 낮이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임원항, 삼척항, 동해시 등 어선 피해 규모가 상당했고 건물과 공공시설의 피해가 각 지역마다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임원항을 중심으로 피해가 많았었는데요. 임원항 주변에서는
1명이 사망을 하고 실종자가 2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선박이나 가옥의 피해도 발생했고요. 긴박했던 당시 지진 해일을 경험하지 못했던 어민들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생계를 꾸릴 배를 챙기느라 바다에 가까이 간 어민들의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진 해일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고, 또 지진 해일 시에는 선박이 항구 밖으로 대피해야 함에도 오히려 입항했기 때문에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지식 전파가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1983년의 지진 해일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었고 가까운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はい、この地震は 7.7 という、マグニチュード 7.7 という、地震でした。で、この地震によって、揺れによる被害も起きましたけれども、津波が発生して、大きな犠牲が、被害が発生しました。この地震による死者は104名、日本では104名、韓国でも出てると思いますが、日本では104名の死者が出ましたが、そのうち100名は津波による犠牲者でした。一つはこの地震はもう沖合、海の中で起きたものですから、揺れは大きかったのですが、それほど例えば神戸のような直下型地震に比べると揺れはそれほど大きくなかったです。 지진 해일은 해안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줍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한 번 나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갑자기 순식간에 눈으로 보이는 바닷물의 파도 높이가 낮더라도 많은 양의 물이 계속 육지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낮아 보인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12시경에 지진 해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 지진 해일 특보가 발표된 것은 오후 3시 반 정도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대피를 하라거나 사전에 알려주는 그런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특보가 나가는 게 늦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피해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지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은 지진 해일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와 일본 서해안 사이 해저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났을 때 한반도 동해안 지역을 강타하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3년 지진 해일을 계기로 해서 기상청은 지진 해일 특보를 발표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 해일이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전파되는 시간이 불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는 1983년 아키다 지진 해일을 거울 삼아서 오쿠시리 지진은 지진 해일이 내습하기 이전인 지진 발생 후 33분 만에 당일 10시 50분에 지진 해일 특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진 해일 특보의 체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2005년 일본 후쿠오카 주변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실제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기상청은 이에 대비해 미리 지진 해일 특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진 해일 파고를 이용해서 지진 해일 특보를 발표하는 체계가 도입이 됐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이 9개의 대규모 지진 해일 피해 사례를 참고를 해서 지진 해일 특정보 체계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대규모 지진이 관측되면 지진 해일 수치 모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 해일 영향이 있을지 분석하게 됩니다. 지진 해일 수치 모의 결과에 따라서 해안 지역에 0.5m 이상의 지진 해일 파고가 예상이 되면 지진 해일 주의보를 발표하게 되고 파고가 1m 이상으로 예상이 되면 지진 해일 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진 해일 주의보나 경보가 발표되는 경우에 재난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TV와 인터넷, SNS를 통해서 대국민께 그 사실을 통보하게 됩니다. 또한 행안부나 지자체 그리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에도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가동하게 됩니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단 1시간. 지진 해일에 의한 시설물의 피해를 막지 못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만은 아닙니다. 행안부의 경우에 지진해일 특보를 통보받게 되면 사전에 제작된 지진해일 침수 예상도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되고요. 지자체는 직접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대피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진 해일에 대비하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약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지역에 그 지진 해일 시범 방제 마을이 조성이 되고 지금 저 뒤쪽에 보이는 쓰나미 방제 시설 같은 것이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척주 동예비의 태조비라는 그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 척주 동예비는 1660년에 허목부사가 여기에 와서 그 당시에도 해일이라든가 이 풍랑에 의해서 이 바닷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안쓰러워가지고 동해송이라는 글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석을 만들어가지고 척추 동해비라고 해서 저 이 바다에 만리도라고 있습니다. 그 만리도에다가 세우는데 1681년 음력 5월 11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주문진 앞바다에 약 한 25km 해상에서 지진 해일이 약 진도 8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해일로 인해 가지고 속초에서부터 이 삼척까지 이 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여기에 지진 해일이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일명 태조비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진 해일의 대비는 개인,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재난 방지 시스템을 가동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津波というのは、数十年に1回とかですね、そんなにしょっちゅうあることではありません。数十年、下手をすると100年に1回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ので、なかなか、自分が経験したことは忘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自分の親が経験したと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は、なかなか身につかないので、このような語り部で経験を伝承していくということは重要かと思います。 일본도 지진 해일에 대한 대비와 훈련을 지속해 왔습니다. でこの時もう一つ重要なのは津波天然光という言葉があるのですが、とにかくみんなバラバラに逃げるで、そう津波が早く来るというのは特徴なんですが、そういう特徴が当時はよく知ら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で、1983年以降、津波、特に津波警報自体も津波警報を発する時間も短くなりましたし、あと津波が大きな揺れがあったらまず高いところに逃げる、海岸に行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津波に対する知識というのが、日本国民の中で、共有されてきたかなとは思います。あとは、ハード的にもですね、海岸の堤防なんかは、整備されるようになったと思います。 지구는 끊임없이 판이 움직이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지진과 지진 해일은 언제고 일어날 수 있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